이어서 이제 61번 문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정규 수업 때도 말씀을 간혹 드리는데 이 집합 건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이제 소유 파트가 있고 그리고 관리 파트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소유 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파트와의 좀 연계점이 있어가지고 다뤄볼 가치가 있는데, 관리 파트 같은 경우는 양이 겁나게 많아요. 이거는 중개사 법령보다도 조문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 파트는 제가 갖다 버리라 그랬죠. 보지 말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1번 선다를 보게 되면은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구분 소유자니까 이거는 전유 부분 소유하는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의 특별 승계인입니다. 가령 이제 전유 부분을 매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이랬을 때 체납된 공용 부분의 관리비입니다. 자,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안 내고 도망쳐버린 거죠. 자, 이랬을 때 승계인이 전 소유자가 체납했던 관리비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은, 자, 이 경우는 이제 전유 부분과 관련된 체납 관리비는 승계인이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공용 부분 관리비 같은 경우는 승계인도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면 이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도 가동이 돼야 될 것이고, 단지 내 가로등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불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목이 마탱이 같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제 승계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공용 부분 관리비 중에서 이 연체료 있죠. 연체료까지 승계되는 건 아닙니다. 연체료는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리비만 잘 내고 있다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잘 가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연체료까지 승계되지는 않는다. 1번 바로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옳은 지문이 되는 건데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이 집합 건물, 이 바보 같은 법률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62번 문제입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의 X 상가 건물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상가 건물이다 라고 딱 주어지니까 우리는 머릿속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문제다 라는 걸 바로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보증금 4억에 임대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임대차 기간 중 을이 X 건물에다가 유지비 200만원, 자, 그리고 계량비 800만원을 지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유지비 같은 경우는 현상을 보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이거를 필요비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계량 비용 같은 경우는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되는 비용이니까 요 800만원은 이제 유익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후에 이제 임대인 값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소유권만 넘겼고 관련해 가지고는 여전히 갑이 임대인의 지위를 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문제가 되겠네요. 자, 1번 선다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중에도 유지비 200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유지비 200만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필요비 상환 청구입니다. 자, 필요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출 즉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입니다. X 건물에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을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2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는요, 계약 관계가 없을 때 행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을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과 관련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이 비용 청구를 하려면은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626조를 가지고 비용을 임대인 갑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현재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병한테 203조를 가지고 행사한다? 야, 이거는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죠. 자, 3번입니다. X 건물의 구성 부분 일부가 파손됐는데 저렴하고 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록 이렇게 파손이 됐지만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은 사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사소한 거니까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갑은 여기에 대해서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쵸?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는 을이 갑에게 계량비 800만 원을 그쵸 청구할 수 없죠. 계량비 800만 원은 유익비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5번입니다. 을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해서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그쵸 현존할 때 갑을 상대로 그쵸 임대인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2번 선다에서 현재 요 문제 자체가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203조를 가지고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비용 청구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 관계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민법 626조를 가지고 청구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5번 선다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63번 문제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 토지에 관해서 2004년 3월 10일자로 간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리고 2005년 6월 20일자로는 매매기에서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 2006년도에는 증여에 의해서 병명의로 등기가 각각 격려돼 있다. 자, 그럼 일단 첫째 줄, 일단 목적물은 X토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X토지가 목적물이구나. 자, 그리고 일단 먼저 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갑이 최초로 이 토지의 소유자가 된 것이로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005년도입니다. 6월 20일자 매매기에서 을 명의로 가등기 격려됐습니다. 그렇다면 을이 가등기 권리자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06년도에 증여를 해가지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으니까 이 병 같은 경우는 중간 취득 등기를 가진 자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병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병보다 앞서서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병 명의의 등기는 직권 말소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형적인 가등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죠. 자, 가등기만 가지고는 등기 청구할 법률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등기 추정력 같은 경우는 본등기를 해야 추정력 인정되는 것이지 가등기만 가지고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자, 2번 선답니다. 을이 본등기 청구를 할 때는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쵸 본등기 청구 들어가야죠. 2번 선다도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동안에 병의 사용 수익과 관련해 가지고 을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들 가등기에 기해 가지고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본등기 한 때로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본등기 한 때부터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라서 목적물과 관련된 과실 취득도 본등기 한 때부터 을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등기 전 병이 소유자였을 당시에 가졌던 그 과실은 병이 정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과실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병이 취득했던 그 사용수익 과실에 대해서 을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맞는 선다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병은 갑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자, 병이 갑으로부터 경료받았던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등기를 증여를 통해 경료받은 거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적법 원인에 의해서 등기 경료받은 것도 맞고, 자, 그리고 반대 입증 전까지는 일단 등기에 추정력 존재하기 때문에 적법한 원인에 따라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선답니다. 만일 X 토지에 관해서 2004년 10월 20일자로 해서 정명의로 중복 보존 등기가 맞춰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자, 가등기 하기 전이죠, 그죠?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복 보존 등기가 맞춰졌었네요. 이때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기 전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본등기 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아직 을이 완전하게 소유권 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 보존 등기에 대해서 뭔가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을이 여기에 대해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를 하려면은 본등기한 후라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본등기하기 전이라면은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5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64번 문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일단 문제에서 바로 시작될 때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이렇게 탁 주어졌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푸시면 되겠죠. 옳은 것입니다. 자, 동법에 적용 대상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 용도 표시만으로 결정한다.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목적물이 주거 용도의 건물이어야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주거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공부상 용도 표시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용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선다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대지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건물 신축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당권 설정이 먼저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이 신축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저당권이 토지에 설정되었을 그때 그 당시에는 나대지 상태였거든요. 자,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지어진 주택이다라고 한다면은 저당권자 입장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후에 건물이 지어지고 주택 임차인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 소액 임차인이 자, 이제 물론 주택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겠지만 대지 매각 대금까지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이제 많이 나간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대지 매각 대금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선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3번입니다.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 존재를 알지 못하고 매수한 자입니다. 자, 임차권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알지 못하고 매수했으니까 이 매수자가 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선의의 매수인입니다. 자, 근데 이로 인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계약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다.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요 3번 선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담보 책임 선다입니다. 자, 우리 담보 책임 권리하자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 제한, 저당권 실행. 이렇게 5가지 권리의 하자 담보 책임 중에서 4번째 해당되는 이거 용의권 제한에 관한 담보 책임 지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담보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용익권자로 인해서 목적 달성을 못하면은 매수인이 선의일 때 계약을 갖다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거는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주택경매 시 동법상 대항 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아니요, 얼마든지 순위가 앞서고 있다면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자, 5번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확정 판결에 기해서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 집행 개시를 위해서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임차인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때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 그러니까 목적물 반환은 경매 개시, 경매 청구의 요건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집을 안 비워도 경매 청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선 다 틀렸고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6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토지를 빌려 쓰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 존속 기간이 다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은 일단 먼저 1차적으로는 갱신 청구를 하고, 갱신 청구가 거절된다면은 2차적으로 매수 청구 들어가는 거,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죠. 옳은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기간 정함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인해서 소멸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즉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갱신 청구하고서 거절됐을 때 매수 청구를 하는 거지만 현재 요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거죠.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다는 거는 임차인한테 지금 나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갱신 거절하겠다라는 내용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해주지 않겠다, 나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임차인이 굳이 갱신 청구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이런 경우는 갱신 청구할 필요가 전혀 없이 곧바로 즉시 매수 청구 들어가시면 된다. 정답 1번으로 정리합니다. 자, 2번입니다.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 임대인의 효용, 이런 것들은 행사 요건 아니죠. 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건물인가, 허가가 떨어진 건물인가, 등기를 한 건물인가, 효용이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다 불문하죠. 이런 것들 다 불문하고 매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사 요건이다. 틀렸습니다. 자, 3번 선답니다. 매수 청구권 대상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아니요,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다. 요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배제 특약이지 않습니까?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강행 규정입니다. 자, 이거를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은, 자,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그죠? 자, 강행 규정. 네, 이거 어떻게 하지? 자, 강행 규정. 글씨가 엉망입니다. 자,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강행 규정. 자, 여기 이제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다 포기하기로 특약을 집어넣게 되면 이 특약은 무효죠. 유효다. 틀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등기가 되더라도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 상대로 매수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토지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임차인이 이렇게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은 토지 양수인,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소유자, 토지 양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임차권, 대항력 있으니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해서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빠이빠이.